더 자세한 이슈들, 미국발 이슈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뉴욕일보 경제부 김태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 초반에 상승 탄력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는데요. 어떤 매크로 이슈들 영향을 주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물가 압력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하방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막판에 이제 대형 기술주들도 좀 한꺼번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재료가 있는 중소형주로 이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이상 더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나온 이슈들 중에 이제 그 정부 측의 증세와 관련된 것들, 이런 이슈들 들이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옐런 장관이 하원의 금융서비스분과위원회에 나가가지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 정부가 10년 이상 뒤떨어진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더 공격적으로 지출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또 의회에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본이득세 인상이라든가 법인세 최저한세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또 곧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안이 증세 계획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들이 주식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또 공화당에서는 9,280억 달러짜리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하고 8천억 달러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고 서로 이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노동지표는 잘 나왔는데 그 지표 빼면은 나머지 경제지표도 오늘 많이 발표됐는데 좋지가 않았습니다.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3% 감소했는데 오를 거다라고 0.9%까지도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반대로 감소해버렸고요. 그리고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제조업 관할 지역의 제조업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역시 지금 기존의 31에서 26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6.4%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 월스트리트에서 6.6%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펜딩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2%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4.4%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지수가 장중 내내 좀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GDP 물가지수가 1분기에 1.9% 상승을 했었는데 2분기에 4.3% 급등을 할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1.5% 상승해서 3.7%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또 추정치를 내놨고요. 미국의 경제 회복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다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3.5에서 4% 정도 일시적으로 초과할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오늘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로 나타났을 때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은 연속해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 종목별 분위기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밈 주식들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더라고요. 이 밖에도 산업, 금융업종도 강세가 나타났어요. 네, 오늘 자동차, 우주, 방위 산업이 2%대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이제 하드웨어나 인터넷 마케팅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주들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을 3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입니다. 먼저 보잉이 25억 달러짜리 소송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연방 항공청에서 승인되지 않은 센서가 사용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70여 대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이게 소송까지 갔으면 25억 달러짜리 소송으로 번질 위기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1,700만 달러 벌금을 내는 수준에서 합의를 끝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4%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드에 대한 얘기 어제도 해드렸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포드에 대해서 시장에서 목표가 자체를 17달러로 4달러나 높이고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하면서 포드가 또 7%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오늘 또 7.1%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발행한 그 20억 달러 규모의 어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현금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치를 좀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점진적으로 항공기 생산을 늘리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제너럴 일렉트릭의 비행기 엔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급증하면서 오늘 주가를 7%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제 금요일인데 다음 주 시장도 준비해 봐야 하고요.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 남아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정부 지출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백신 접종이 인구 절반을 넘어서면서 경제 회복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가는 당연히 오르게 되는 거고요. 이미 시장이 예상한 수준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상승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연준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일시적으로 2, 3개월 안에 끝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4월달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0.7%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3%대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5월 미시간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전월 3.4% 상승보다 높은 4.6%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지수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해서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4월 개인 소비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소득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노동시장은 개선이 되는데 가계의 소득이나 어떤 소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것만큼 즉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아오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31일 월요일 날 메모리얼 데이라서 휴장을 합니다. 월요일은 휴장이고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초반에는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IHS 마켓하고 공급관리자협회 양쪽에서 모두 발표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금요일 날에는 노동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는데 목요일 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있지만 금요일로 넘어가면은 5월달 비농업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지난번에는 예상외로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주목을 하고 있고요. 5월달 실업률은 5.9에서 6% 정도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가져볼 지표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배워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간밤 나온 외신 소식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아나운서 함께 하시죠.